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이진한 기자의 따뜻한 약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첫 표적 치료제로 알려진 신약 유한양의 렉나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직접 임상 시험한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병철 교수님은 바로 연세안병원 폐암센터장이신데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만난 적 기억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예, 그럼요. 우리 예. 교수님은 바로 폐암 명의들이 뽑은 최고 명의로 선정돼서 저랑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영상 꼭 위에 뜨죠?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국내 암 발생률 3인 폐암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소세포암 폐암에 대해서 국내 31호 신약으로 주목받는 렉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사실은 여기 직접 교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연세안병원 의생명연구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연세안병원 이 폐암센터의 신작이 모든 이루어지는 바로 메카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 교수님이 전두지휘하고 있는 이 연구센터 좀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비슨 의생명 연구센터 5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네네. 이 안에 이제 이런 중개 연구를 담당하는 박사급, 석사급 연구원들이 약 50여 명 정도 이제 상주를 하면서 네네.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네네. 이 공간뿐만 아니라 저기 안병원 쪽에 추가적으로 한 30명, 병원 인력으로 한 40명, 토탈 한 120명 정도의 폐암 관련 연구 인력이 중개 연구가 한 축이고, 그다음에 네네. 임상 연구가 한 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네네. 에비슨 의생명 연구센터는 그 중에서 중개 연구를 담당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국내에서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혁신적인 폐암 신약의 전임상 연구, 그러니까 중개 연구의 메카가 되는 곳입니다. 아, 저번에 교수님께서 그 100여 개의 임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군요. 예, 네네. 상당수의 임상 연구에 네네. 전임상 연구, 그러니까 아. 중개 연구를 담당하는 이제 센터입니다. 동물 실험을 네, 한다고 예, 보면 되겠군요. 예, 세포주 실험, 동물 네네. 실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렉나자. 이 어떤 작인가요? 이 네네. 렉나자는 표적 치료제고요. 네네. 표적 치료제 중에서도 우리가 세대를 나눈다면은 3세대 표적 치료제고, 타겟은 이제 우리가 상피세포 성장인자, 우리가 영어로 EGFR이라고 하죠. EGFR을 네네. 표적으로 하는 이제 3세대 표적 치료제입니다. 아, 이게 폐암이 성장하려면 뭔가 혈액이 이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표적 네네. 치료제의 기본적인 작용 기전은 네네.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 이 렉나자도 이 EGFR 상피세포 성장 인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 투여가 되면은 EGFR,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폐암이 먹고 사는 이제 성장 인자죠. 네네. 그거를 우리가 셧다운 시킴으로써 암의 성장을 멈추고 암을 이제 파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렉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연구센터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산 폐암 신약 렉나자의 전임상 연구도 이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국제 학술지 임상 종양학 저널지에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야, 임상을 이거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네. 레이저 진입을 처음 만난 거는 네네. 제가 이제 2013년도 아주 제가 영 패컬티일 때, 젊은 교수일 때 네네.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 약을 처음 이제 컴파운드로 개발한 미국의 고종성 박사님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네네. 제가 쓴 논문을 보시고 미국에서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중개 연구, 전임상 연구를 좀 해달라. 이 컴파운드가 정말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네네. 뭐 세포주 모델에서 또 동물 모델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굉장히 젊은 교수라서
연구비도 굉장히 적었고 그 이제 고종성 박사님도 이제 그 연구비를 저한테 이제 제공해줄 이제 그 돈이 없으셔가지고 네네. 이제 물 건너 갔죠. 근데 이제 제가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싱가포르에 이제 장기 연수를 갔다 왔어요. 이제 그 교수들이 가는 장기 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네네. 갔다 와 보니까 이제 유한양행에서 이 약을 이제 라이선싱인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약제를 전임상을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네네. 네, 효과가 좋다면 임상 연구까지 같이 끌고 가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15년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갔다 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 약이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처음 봤던 그 약인 거죠. 그래서 와, 이런 인연이. 제가 이제 네네. 운명적으로 이 약이 네네. 정말 나한테 올 약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네.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정말 또 애정을 갖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된 이제 원동력이 됐죠. 예. 네, 소위 말하면 렉나자가 탄생한 렉나자의 고향이기도 한 네. 곳인데요. 네. 그게 이제 크게 성장해가지고 그 네. 약이 성장해서 최근에 암질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이제 급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임상을 직접 함으로써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서 이미 외국 제약회사에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기존 약에 비해서 좀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잠깐 이제 그 에피소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 약이 이제 개발되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챌린지도 많았지만은 네네. 이제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지금 현재 기존의 시장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왔던 이제 그 타그리소라는 약이 있죠. 아, 네네네. 네, 잘 알죠. 그 네네. 약 이후에 네네. 수많은 이제 다국적 제약사에서 3세대 표적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네네.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와중에 이제 렉나자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네네. 이 약제가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타그리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에서 승인받은 타그리소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제랑 비교를 한다면은 네. 사실 저희 전임상 결과 아까 이제 네네. 말씀드린 이제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의 표지 모델로 나온 이제 결과만 이제 인용을 해드리면은 네네. 이제 피부 독성 면에서 고용량에서 이제 렉나자가 좀 우수하다.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뇌전이에 대한 효과죠. 이 뇌전이에 대한 모델에서도 이제 기존의 타그리소보다 렉나자가 우수하다라는 이제 우리가 동물 모델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네네. 물론 이제 타그리소랑 우리가 동등한 조건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1 이상 연구에서 렉나자 1 이상 연구에서 아주 우수한 뇌전이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전신에 이제 퍼진 암에 대해서도 아주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이제 보이고 또 굉장히 좋은 내약성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저희 렉나자의 이 탄생지인 이 중개연구센터에서 만들어진 동물 모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우리 환자들한테서도 우리가 이제 검증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전임상 동물 실험에서도 1대1 비교 실험에서 굉장히 우수한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상, 2상을 거치면서 전신 전이된 환자들한테도 뛰어난 결과를 나타냈다. 자, 그러면 이 신약이요, 국내 폐암 사망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이게 궁금한데요. 네. 이 효과도 있지만 이제 결국 이게 사망률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표적 치료제든지 간에 특히 이제 EGFR 표적 치료제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일회사나 타세바 이제 1세대 표적 치료제, 네네. 그다음에 지오트립이라는 이제 2세대 표적 치료제, 또 이제 비로소 3세대 표적 치료제인 타그리소나 렉나자나 네네. 우리가 아주 현격하게 기존의 표적 치료제가 없을 때의 시대의 환자들에 비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전체 생존 기간을 늘린 건 맞습니다. 그럼 렉나자가 기존에 이제 다른 3세대 표적 치료제, 즉 이제 타그리소죠. 타그리소가 있는 현 시점에서 환자들한테 어떠한 더 보탬이 있을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은 첫 번째는 일단 뇌전에 대한 우리가 향상된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를 갖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첫 번째.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타그리소에 비해서 이 렉나자는
동물 모델에서 네네. 또 이제 환자에서 직접 우리가 검증을 했는데 심독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장 콩장, 독성이. 콩팥. 예. 네네. 아니요. 심장 독성. 예. 네네네. 심장 독성이. 어. 왜냐하면 이 약제 자체가 심장에서 많이 발현하는 헐2라는 이제 단백질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존의 약제에 비해서 우리가 이 렉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장 독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들이 대부분 중년 이상의 60대, 70대의 네네. 이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얼마든지 우리가 심장 관계 이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은 심독성과 이 내전에 대한 효과는 기존의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렉나자가 현재 EGFR 돌연변이 폐암, 사기 폐암 환자들한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존율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네네. 제가 항상 이제 비유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서 약을 이제 옷을 항상 이제 달리 입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여름에는 하복을 입고 겨울에는 동복을 입고 우리가 이제 여러 종류의 옷을 이제 바꿔가면서 입는단 말이죠. 네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네네.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이 한 가지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네네. 1년 365일 오로지 한 가지 약으로만 이제 한 가지 옷으로만 사람들이 살도록 강요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환자나 또는 네. 의사 입장에서 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환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생존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내 폐암 사망률에도 굉장히 낮게 영향을 끼칠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근데 이게 사실 렉나자가 국내 신약인 걸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자,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받는 약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이유는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약제가 단독요법으로도 이제 이미 이제 효과를 입증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약제에 이제 아주 환상적인 파트너가 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제 이 약제를 왕자님이라고 부르고요. 네네. 이 렉나자를 신데렐라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왕자님과 신데렐라가 만나서 이제 환상적인 그 궁합을 만드는 약이 이제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이에요. 아, 네네. 렉나자 양이 됩니까, 이제? 렉나자. 네, 그럼 아가씨. 렉나자 양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야. 이 두 개의 병용요법이 네. 특히 이제 EGFR 돌연변이 폐암에서 아. 1차 약제로 그다음에 기존의 약제의 내성이 생긴 세팅에서 그다음에 아주 흔하지 않은 EGFR 돌연변이 세팅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팅에서 지금 이제 병용 임상이 이제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초기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네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 렉나자가 많은 이제 흥미를 가져오고 있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병역요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선택요법이 또 생길 네. 수가 있다를 말씀하셨는데, 자, 국내에서 그러면 개발한 이 폐암 신약이 해외 임상 연구를 주도하고 계신 게 바로 아까 말한 렉나자 병역요법, 에미반타마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주도를 하시면서 미래 또 성장 가치 이런 건 굉장히 높이 또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렉나자를 이제 EGFR 돌연변이 폐암, 4기 폐암의 1차 치료제로 레이저 30이라는 전 세계 3상 연구를 통해서 비교 임상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등록이 마감 단계에 있고요. 그건 이제 단독요법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마리포사라는 그 전 세계 3상 연구를 통해서 네네. 렉나자와 아미반타마 병용을 네네. 우리가 타그리소랑 비교하는 아주 전무하게 아주 대규모 임상 1000명을 등록하는 전 세계 임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 병용요법이 네네네. 지금 현재의 이제 승인받은 가장 추천되는 요법인 타그리소 단독에 비해서 우리가 혁신적으로 무진행 생존 기간을 높이고 반응률을 높일 거라는 기대하에서 임상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의 EGFR 표적 치료제, 특히 이제 타그리소라는 약의 병이 나빠졌을 때 네네. 더 이상 우리가 치료법이 없단 말이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렉나자와 아미반타맙을 병용하는 또 전 세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올해 말쯤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말 그대로 흔하지 않은 EGFR 돌연변이라고 그래. 영어로 uncommon EGFR mutation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전체 EGFR 돌연변이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돌연변이를 가지는 환자분들은 기존의 EGFR 표적 치료제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매우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여러 가지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렉나자와 아미반타맙을 병용하는 임상을 이 크리살리스 이상 연구를 통해서 네네. 이 전 세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폐암 환자의 렉나자 처방 가능한 건가요, 교수님? 아직은 안 되고 이제 조만간 급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이 임상 현장에서 조속히 급여가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질환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급여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타그리스도 2차 치료제 아닙니까? 그러면 렉나자도 2차 치료제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순서를 정할 예정이십니까? 예,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임상 현장에서는. 네, 이제 네. 우리가 이런 게 처음은 아니고요. 국산 우리가 신약을 먼저. 2년 전에 일회사 탈세마다 똑같은 이제 경험이었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국산이든 뭐 외국산이든 그거 이제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환자의 여러 가지 전신 건강 상태, 뇌전이 여부, 네네. 뭐 피부 독성, 그다음에 심혈관계의 이제 어떤 부작용에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이제 환자들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심장 쪽에 좀 문제가 좀 많은 분들은 어떤 약을 처방받을지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약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신약이었고 그다음에 폐암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약이기도 해서 특히 그 신약을 잉태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신 우리 조정일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폐암이요. 조기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진단 시 이미 병기가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게 또 해결 방법 없습니까?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아쉽게도 이제 네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폐암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딱 요거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네네. 이제 본인이 폐암의 고위험군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직계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담배를 태우시는 네. 약 40세에서 80세까지의 연령층의 환자분들은 매년 이제 저설량 CT, 폐암 검진용 CT를 찍기를 바라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없던 호흡곤란, 기침, 가래, 혈당, 체중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네네.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 없이 무슨 과로 가야 됩니까? 지체 없이 저희 연세한병원 폐암센터에 오시면요. 아, 네. 예, 제가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은 열심히 네네. 진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영상 꼭 보신 분은 교수님 꼭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시면 더 잘해 드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폐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네네. 이제 폐암은 다른 어떤 암종에 비해서도 신약 개발 속도가 빠르고 그 신약 개발에 따라서 환자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렉나자와 같은 혁신적인 표적 치료제, 네네. 또 앞으로 나올 면역 항암제를 의지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네. 특히나 포기하고 싶을 때 새로 나오는 어떤 신약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도 참여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특히나 이런 렉나자와 같은 국산 혁신 신약 이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의료진뿐만 아니라 과학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지 이런 혁신적인 신약들이 빨리빨리 개발될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암 중에서 발생률 3위,
그리고 사망 1위 폐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폐암 명의이신 조병철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국산 폐암 신약 렉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내 의료진과 국산 기술이 만나서 폐암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기대 꼭 해주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신 조병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우리 환자들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